네, 주말 사이 있었던 이슈들 기사톡에 한꺼번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임라인으로 함께 짚어볼게요. 토요일부터 상호 관세, 보편 관세가 시작이 됐죠. 이제부터 모든 국가들을 대상으로 10%의 관세를 부과하게 됐습니다. 이 관세에 대해서 미국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을까요? 현재 미국 전역으로 핸즈 오프라는 시위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 함께 짚도록 하겠고요. 이 시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위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겠지만 관세 여파 버텨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각국들의 관세 대응이 이어지면서 중국은 어떤 의사를 밝혔는지까지 한 큐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로 함께 출발해 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한다고 발표한 10%의 보편 관세가 현지 시간 5일 발효됐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 등 극히 일부의 예외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의 대다수 품목에 적용되는 10%의 보편 관세가 부과되게 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최악의 침해국으로 분류한 60여 개 국가에 대해서는 9일부터 국가별 상호 관세를 발효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은 9일을 기해서 10%에서 25%로 올라가게 됩니다. 두 번째 소식 확인하시죠.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주의적 국정 운영에 반대하는 시위가 5일 미국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이날 하루 동안만 미국 내 1,400개 이상 지역에서 시위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미국 내 분위기도 현재 심상치 않습니다. 일론 머스크 CEO는 이탈리아 행사에 화상 연결로 참여해 미국과 유럽이 매우 긴밀한 동반 관계를 구축하길 바란다고 밝혔고, 좀처럼 이견이 없던 공화당에서도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 의원은 지구상의 모든 국가가 미국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상호 관세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끔찍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언급했는데요. 의회에서도 대통령의 신규 관세 부과 권한을 의회가 통제하는 내용의 법안 등에 공화당 의원들이 속속 이름을 올리면서 균열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 확인하시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관세 정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상호 관세는 경제혁명이며 그 결과는 역사에 남을 것이라며 쉽지 않겠지만 버텨내자고 말했습니다. 최근 관세 정책 불변을 언급하면서 지금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밝혔던 것과 비교해서는 조금은 진중해진 모습인데요. 일각의 우려를 잠재우고 지지층을 안심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는 전날 34%의 보복 관세를 발표한 중국에 대해서 그들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네 가지 이슈 살펴봤는데요. 이제 다음 장 통해서 중국과 함께 각국의 대응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 번에 정리해 보시죠. 이제 상호 관세 발효를 기점으로 본격화된 관세 전쟁입니다. 사실 지난 토요일 보편 관세가 발효되기는 했지만 우리 증시와 미국 증시가 좀 쉬어갔기 때문에 본격적인 영향은 이번 주부터이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더 심하게 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중국은 약간 웃고 있다라는 의문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각국의 대응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부터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각국의 대응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미국을 향한 관세를 모두 철폐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국가 한 묶음, 그리고 이에 반응해서 보복 관세를 시행하겠다라고 밝히거나 보복 관세를 계획 중이다라고 밝힌 국가 한 묶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보복 관세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앞으로의 협상에 대해서 협상의 폭을 열어놨다라는 국가 한 묶음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대미 관세를 철폐하겠다라고 밝힌 국가 중에서는 베트남이 눈에 띕니다. 중국보다 더 높은 관세율을 부과받았던 베트남, 앞으로의 행보가 어떻게 될지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무엇보다 주목을 받고 있는 건 보복 관세 시행을 밝힌 국가들입니다. 그중에서도 중국, 잠시 뒤에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34%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혔죠. 미국에 대해서 34%를 부과하겠다라고 금요일 미증시 시작 바로 직전에 밝히면서 금요일의 폭락장을 견인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중국에 대해서 캐나다도 협상 의사가 열려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미국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시행하겠다라고 밝혔고 EU도 앞으로의 관세를 계획 중이다라는 소식 추가적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세 가지 주요국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보복 관세는 없고 협상을 대기 중이다라고 이야기한 국가 안에서는 우리나라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왜 웃고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 그리고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걸까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주말 사이 사설을 통해 이런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미국 관세가 시진핑의 나를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를 언급한 건데요. 어떤 이유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관세 전쟁 속 중국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세 가지 포인트 짚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중국을 견제해왔던 서방의 동맹이 약간 균열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지난달 중국 베이징에서는 중국 발전 고위급 포럼이 열렸죠. 여기에 우리나라의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미국의 애플 팀쿡 CEO가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 경제를 여전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이런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고요. 두 번째로는 이와 연결해서 중국 독자 생태계가 강화될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지난 딥시크 쇼크, 중국도 우리가 우리의 기술로 미국을 따라잡을 수 있다라는 걸 어느 정도 증명하면서 미국의 AI 패권 경쟁이 약간 밀리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자아내기도 했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중국이 자기 혼자 개발하고 자기 혼자 먹고 사는 자급자족의 시대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는 베트남에 큰 관세를 물렸기 때문에 오히려 제기되는 주장입니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영향력이 확대될 수도 있다라는 건데요. 베트남과 태국 등 대미 수출 감소에 따른 중국의 반사 이익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세 전쟁이 본격화된 가운데 정말로 미국이 나홀로가 되는 건 아니냐라는 걱정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증시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참 걱정이 많을 것 같은데요. 잠시 뒤에 어떻게 이 걱정을 해소할 수 있을지 전략도 짜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장 넘어가서 이번 주 주요 일정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이번 주 정말 격전의 한 주가 또다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주 키워드로는 관세와 함께 미국의 경제 지표라고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월요일과 화요일을 차차하고 수요일부터는 미국의 상호 관세가 발효됩니다. 앞서 전해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월요일과 화요일까지는 10%의 관세를 부과받게 되지만 수요일을 기점으로는 25%로 관세가 올라간다는 점 체크하셔야겠고요. 바로 이어서 목요일에는 중국의 보복관세가 발효된다라는 점도 함께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이 사이에 미국과 중국의 입장차가 얼만큼 좁혀지는지까지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요일과 금요일을 기점으로는 미국과 중국의 3월 CPI, 그리고 금요일에는 미국의 PPI가 발표됩니다. 이런 경제 지표들은 과연 시장에 어떤 영향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 오히려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조금 더 키우는 지표가 발표되는 것은 아닐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일정까지 함께 톱파봤습니다.